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미국 하원은 수요일인 어제 3월 14일에 단 8일 만에 발의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중국 거대 기술기업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을 중국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앱이 사실상 금지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이 1억 7천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에게 인앱 팝업창을 통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요청한 대대적인 로비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이 플랫폼의 중국 소유권이 선거 개입 능력을 포함하여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틱톡에 대한 수년간의 협상이 실패한 후 구체화된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틱톡은 미국의 법인을 두고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베이징에 본사를 둔 거대 기술 기업 모회사 바이댄스와의 관계로 인해 중국 정부가 미국인을 염탐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 이 앱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은 미국에서 2020년부터 오랫동안 촉발되었습니다. 352대 65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틱톡에 대한 초당적인 질책이자 틱톡의 중국 소재 모회사인 바이댄스가 미국의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데 대한 해결책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플랫폼이 반이스라엘 정서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워싱턴 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친이스라엘 및 친팔레스타인 정서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이러한 움직임에 자주 사용되고 틱톡의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지표로 인해 활동의 규모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미국에 보내는 편지가 틱톡에서 입소문이 났고 틱톡 플랫폼이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비해 콘텐츠에서 극적으로 차이를 계속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미국 하원은 주장하였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틱톡의 잠재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전날인 화요일에 미국 FBI와 국가정보국 그리고 법무부 관리들은 틱톡과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기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안이 초당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으면서도 동시에 양당 내부를 분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원 민주당 서열 2위인 캐서린 클라크 하원 의원 등 하원 최고 지도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하원 공화당 서열 4위인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 하원 의원 등 하원에서 트럼프에 가장 충실한 의원 다수가 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이라고 봅니다. 각자 자신의 도덕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사를 소속 정당 눈치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열린 세상입니다. 틱톡 금지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상원 의원이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가 법안을 상정하는 데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상원에서 통과는 아직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하원 표결 전 중국은 미국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맹비난하면서 틱톡이 미국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정한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패권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틱톡 매각을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투표가 통과된 후 틱톡 대변인은 이 과정은 비밀이었고 법안이 금지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원이 유권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700만 중소기업과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틱톡에 게시된 짧은 비디오 클립에서 틱톡 최고 경영자는 하원에서의 투표가 틱톡 사용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소수의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외부 조작으로부터 미국의 데이터를 우리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투자해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안이 서명되고 법정 다툼을 통과하더라도 새 정부하에서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0년에 틱톡을 금지하거나 모 회사가 틱톡 매각을 강요하던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지난주 공개적으로 틱톡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만 이 앱을 금지하면 자신이 비난했던 플랫폼인 페이스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나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2020년에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었고 바이댄스의 앱 매각을 요청했었고 같은 해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틱톡 인수를 검토했으나 결국 두 회사 협상은 무산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이댄스 경영진이 트럼프와 가까운 월마트와 오라클의 앱 지분을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다수의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금지령이 발효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을 취소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소셜미디어 산업의 광범위한 기술 통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